자, 그리고 또 진술을 뒤집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이 사람도 자기가 검찰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은 또 하나의 인물입니다. 자, 이 사람도 이제 법정에 나와서 당연히 이제 증언을 했죠. 12월 15일 중앙지법 형사 25부에 나왔습니다. 자, 특검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곽종근 얘기를 하면서 곽종근도 사실 어떻게 보면 특검 입장에서는 키맨인 사람이죠. 굉장히 중요한 지수를 많이 했는데 곽종근이 법정에서 그렇게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1월 9일 국방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왜 그때 이게 언제냐면은 이제 그 공관 식당에서 이제 뭐 자주 회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국방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동훈 잡아와라. 잡아오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곽종근이 증언을 했는데 당신도 그때 같은 자리에 있었지 않냐? 그거 들었냐? 라고 하니까 이진우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때 11월 당시에는 몸을 거의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나는 꼭 배신당한다. 그러면서 저분의 이름을 호명했다. 그러니까 나는 꼭 배신당한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얘기를 했지 뭐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제 그런 건 아니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정치인 호명은 안 했다라고 이진우가 그렇게 증언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진우도 제가 아까 방금 그 기존의 검찰 진술을 뒤집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기존의 검찰 진술 어떻게 했는지 좀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기존에 군 검찰에서 어떻게 증언을 했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차례 전화를 했다.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그리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다. 자,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증언입니다. 왜냐하면은 본회의장에서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는 계엄을 했는데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겠다는 것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내란죄 규정 거기에 포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국가기관의 활동을 못하게 한 이 외압으로 강제로 못하게 한 그런 부분에 포섭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군 검찰 진술에 대해서 헌재 이 사람이 헌재에서도 이제 그 증인으로 나왔었거든요. 헌재에서는 상당 부분 증언을 거부를 하고 왜냐 본인의 형사 재판이 있다는 이유로 증언 거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진술에 대해서 나 그렇게 말한 적 없고 정 사실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당시에 이 사람의 검찰 진술을 증거로 채택을 했고 그래서 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이다라고 그렇게 판정을 내렸죠. 그래서 이제 파면 결정을 했고 아무튼 4명에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굉장히 지금 중요한 증언인데 이거를 이번에 이진우가 법정에서는 뒤집은 거예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끌어내라면서 체포하라고 그런 말도 했다고 내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우리 병력 건드리면 체포하라고 끄집어내라고 그러니까 화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라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 말을 대통령이 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뭐 이진우 사령관의 전 사령관의 증언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얘기를 내가 끄집어내라고 한 얘기를 갖다가 대통령이 했다라고 내가 그렇게 착각해서 진술을 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지금 법정 증언 요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특검에 뭐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사님의 강요나 그런 건 없었다.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증언을 했는지 의아한 부분이잖아요. 이진우 말로는 그렇습니다. 12월 4일 이후에 매일 TV를 보고 조사를 받다 보니까 상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님으로부터 들은 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혼자 그냥 12월 4일 이후에 맨날 TV에서 계엄 나오고 뭐 체포 지시 나오고 뭐 누구 증언 나오고 하니까 이런 거 보고 그리고 내가 조사받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상상을 한 거라고 그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자, 특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피고인이 지금 증인한테 피고인이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 그러니까 이진우 당신한테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 꺼내라라고 그렇게 지시한 거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우리가 공소장에도 적고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진우가 다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TV 내용으로 모든 논리를 만들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말한 거는 내가 실제로 들은 게 아니라 TV에서 본 거를 갖다가 마치 내가 내 머릿속에서 내가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 이진우의 지시를 받은 아랫사람들의 이 증언하고 또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성현 전 단장 같은 경우에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12월 4일 0시 45분쯤에 이진우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또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진우가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을 뒤집기는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진우 증언만 가지고 판단을 할 것은 아니고 이 아랫사람들의 증언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또 기초로 판단을 하게 되니까 법정에서 이 증언을 기존의 검찰 진술을 뒤집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이렇게 제가 이제 증언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이제 뒤집은 사람들도 있고 해서 과연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조금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법원도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이제 이 뒤집힌 증언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할지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에서 초지 일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증언도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곽종근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인 것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2달 전에 한동훈 총 쏴서라도 죽이겠다 그렇게 말했다라고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이 곽종근이 특검도 이제 그 증언을 기초로 이제 질문을 했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2025년 11월 4일 날 10월 1일 국군의 날. 이거는 이제 방송 클립으로도 이제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한남동 관자에서 있었던 저녁 식사 모임 10월 1일 국군의 날이었잖아요. 국군의 날 그 계란말이 제가 만들었어요. 그 말이 나왔던 그날의 상황입니다. 곽정근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인영으로부터 며칠 전에 이 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래서 따로 사복을 내가 준비를 했었다. 그렇게 증언을 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랑 식사할 때 한 번도 사복을 입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 말 지금 거짓말이다. 안 맞는 말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곽종근이 이렇게 반박을 해요. 아닙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사복을 입었고요. 그리고 당시의 상황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기억을 한다면서 당시 안주가 계란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주 계란말이 이제 그 얘기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로 이렇게 반박을 했죠. 그 계란말이 그거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국군의 날이 군인들 생일이라서 초대한 것이지 이렇게 제가 이게 지금 뭐지 흉내 내기는 어려운데 제가 성대모사 잘 못해하고 그 시국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반박을 했던 거 아마 많은 분들이 클립으로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국군의 날이 군인들 생일이라서 그냥 초대를 해서 내가 계란말이에서 대접을 했지 내가 그 자리에서 무슨 시국 얘기를 하고 야당의 횡포 이런 거 얘기를 했겠느냐. 그러니까는 곽종근이 여기서 정말 작심하고 굉장히 위험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증언을 하죠. 이거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 안 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당시에 대통령님이 한동훈하고 정치인들 얘기하면서 잡아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님이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증언 나올 동안에 그 증언 나오고 나서 이제 잠시 약간 조금 정적이 흘렀던 그런 순간이 조금 기억이 나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좀 긁어부스럼을 만든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떻게 반박을 하냐? 타임라인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곽종근이 의원들 끌어내라.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 통화한 시각에서 이 지금 그 계엄 당시에 이 의원들 끌어내라라는 그런 지시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통화로 들었다는 게 곽종근의 증언인데 이게 당시의 타임라인하고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통화한 시각이 12월 4일 0시 31분.
그런데 이상현 공수 1여단장, 그러니까 이 사람 같으면 이제 곽종근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기 예하 부대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시각이 0시 30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곽종근에게 통화한 시각이 0시 31분. 그러면은 이 곽종근이 지시를 했을 법한 이 사람이 자기 부하들한테 지시한 시간 그거보다 늦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빠르다는 거죠. 0시 30분.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 않냐. 내가 0시 31분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건 타임라인에 안 맞는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타임라인에 안 맞기 때문에 당신이 나로부터 체포 지시 얘기를 들었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곽종훈은 또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이상현이 이진우 지시 받고 움직였을 수도 있다. 이진우한테,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이진우 사령관한테도 지시를 하지 않았냐. 이상현이 이진우 지시를 받고 움직였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곽종훈은 반박을 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타임라인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방점을 둘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시나 그런 복종의 체계로 봤을 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곽종훈한테 말한 시각보다 그 앞서서 그 아랫사람의 자기 부하들한테 지시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시계열로는 안 맞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아마도 이제 조금 좀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초지일관 또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 사람 증언도 이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11월 14일 날 그 중앙지법 형사 25부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은 이 사람은 초지일관 똑같아요. 헌재 때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전화 걸어가지고 자기한테 전화 걸어서 싹 다 잡아들여라.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다. 그러면서 방첩사를 지원을 해라. 인원과 예산을 무조건 지원하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했다라는 게 홍장원의 증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자기가 이런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여인영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V랑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여인영이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 그러니까 여인영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여인영한테 통화를 하니까 여인영이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라는 게 홍장원의 증언이죠. 홍장원의 이런 입장은 사실 수사 초기서부터 계속 일관되게 그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러줬던 명단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런 사람들 이름이었고 이런 명단을 들으면서 자기는 굉장히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헌재 사건 다룰 때도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메모의 작성 과정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 증언의 신빙성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소위 말해서 지렁이 글씨. 그러니까 이 명단을 바로 적어가지고 이거를 증거로 제출한 게 아니라 명단을 본인이 이제 적었는데 그 적은 당시가 이제 어두운 골목 사무실이 아니라 어두운 골목길 같은 데서 적었고 그래서 잘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자기 보좌관을 통해서 한번 그렇게 받아 적게 시켰는데 그게 글씨가 굉장히 조금 개발세발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거를 2차, 3차 정서를 거쳐서 그 윤석열 한동훈 한동훈 이런 그 이재명 정치인 명단을 좀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자기 보좌관이 작성했다는 그 지렁이 글씨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노란 포스트잇 우리가 이게 정말 처음에 이걸 보고 사실 많은 분들이 경악을 했죠. 1차 메모. 그러니까 12월 3일 오후 11시 6분에 처음에 작성했다는 1차 메모. 이게 도대체 이게 이집트 상형 문자냐 뭐냐. 이걸 어떻게 글씨로 볼 수 있냐. 우리가 의문을 많이 제기를 했었잖아요. 이건 지금 봐도 상식적으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메모라고 볼 수 있냐. 굉장히 기괴한 내용 아닙니까? 이 메모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동훈 이런 정치인들의 명단이 나올 수 있는지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생각들 많이 했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 초고라는 게 보면 지렁이 글씨거든요. 그 대학생들이 이거를 갖다가 티셔츠로 만들어 입고 그럴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홍장원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는 인터넷에서 그래픽을 다운받아서 예시로 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글씨 그대로를 적은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그렇게 받아 적은 거는 버리고 없다는 것이고 그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수사기관에서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를 제시를 하기 위해서 뭐 인터넷에서 뭐라고 쳤는지 모르겠어요. 뭐 지렁이 글씨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으로 치면은 뭐 AI 그때는 모르겠다. AI 이렇게 많이 안 썼으니까 구글에서 쳤을라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다운받은 것이지 이 글씨 그대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보면은 아니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노란색 포스트잇에다가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홍장원 얘기로는 그게 노란색 포스트잇이 아니고 그냥 그 메모 자체가 아니고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개발 세반 쓴 글씨의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그대로 다운받은 것이다. 홍장원 얘기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생기는 의문은 도대체 보좌관이 정말 다운을 받았는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다운을 받았는지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판사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먼저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니 탄핵 심판대도 그래서 우리가 보좌관에 대해서 비공개 신문이라도 해달라. 왜냐하면은 국정원 보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비공개 신문이라도 해달라.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재차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본인도 알아보기 어렵게 그냥 지렁이다. 지렁이 글씨도 아니고 그냥 지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기현 부장판사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특검한테 이거 굳이 이렇게 공격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하다면 확인을 해달라. 공격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하다면 확인을 해달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공격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판사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봐도 이거 그냥 다운받은 것이고 이 글씨를 가지고 홍장원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너네가 한번 그냥 보좌관 한번 불러.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 내가 봐도 이거 좀 이상하니까 꼭 한번 불러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떤 쪽이든 사실 한번 불러서 증언을 들을 만한 내용인데 안 불렀어요 사실 특검에서도 안 부르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좀 적극적으로 좀 불렀으면 하는데 어쨌든 안 부른 상태에서 양쪽 모두에서부터 증인 신적이 정식으로는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재판은 지금 오늘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렁이 글씨 논란까지 홍장원 직원 한번 요약을 해봤고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증언을 한 사람은 김영현 전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영현 전 장관은 거의 뭐 사실 두 사람이서 뭐 계엄을 처음부터 논의를 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뭐 불리한 증언을 할 리가 없죠. 그리고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서는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거를 뒤집었고요. 그리고 여인영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진우하고 비슷하게 군검찰에서는 뭐 불리한 증언 체포 지시 받았다고 했다가 그거 아니다. 내가 뭐 잘못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뒤집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초지 일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 홍장원 전 차장 그리고 곽정곤 전 특수전 사령관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그러니까 조지호 이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막바지에 나와서 굉장히 좀 불리한 증언을 많이 한 이제 그런 모양입니다. 숫자로 따지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냥 일단 도식화 시키면은 뭐 3대 3인데 근데 이 중에서 어떤 쪽에 신빙성을 더 부여할지 이거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이 증거의 가치는 물론 법정 진술이 더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었으면은 증거법적으로는 지금 공판 중심주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판사가 눈앞에서 본 증언의 가치가 더 높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증언이 믿을 만한 것인가? 이거는 재반 상황을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말을 뒤집었다고 해서 그 증언을 기초로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